세상은 싸움으로 가득하다. 의견이 부딪히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감정이 쏟아지는 곳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이긴 듯 웃는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런 싸움의 장에서 늘 한 발 비켜 있었다. 그는 말했다. 시끄러운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는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싸움이란 결국 감정의 싸움이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늘 침묵했다. 도발에도 비난에도 심지어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기였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침묵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임원이 회의석상에서 거칠게 반박한 적이 있었다. 주변이 긴장했지만 이병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메모장에 몇 자를 적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그 임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말로 이긴 사람은 잠깐의 승리를 얻고 침묵으로 이긴 사람은 평생의 신뢰를 얻는다. 그날 이후 그 임원은 그의 가장 충직한 참모가 되었다. 이병철에게 싸움이란 이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 그는 말한다. 싸움은 언제나 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큰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피했다. 감정이 앞서면 조직이 흔들리고 조직이 흔들리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선택이었다. 그는 싸움을 피하면서도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 대신 기다림을 택했다. 그는 말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귀가 닫혀 있고 침묵하는 사람은 세상을 듣는다. 그는 싸우는 대신 관찰했다. 말하는 대신 계산했다. 그가 움직일 때면 이미 판은 끝나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공포가 되었고 그 공포는 신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의도를 알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목소리를 남겼다. 그가 쌓은 권위는 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태도로 세운 것이었다. 이병철은 싸움을 이성의 붕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감정이 끓는 순간 이성은 증발한다. 증발한 이성 위에서 싸우는 건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조용했다. 조용함 속에서 그는 듣고 보고 준비했다. 그 준비가 싸움보다 강했다. 그는 싸움보다 기다림을 택했고 반박보다 실적을 택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두려워했다. 그 침묵 속에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 뒤엔 냉정한 결단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싸움은 순간을 이기지만 침묵은 시간을 이긴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요약했다. 그의 싸움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결국 세상을 움직였다. 이병철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리더십의 형태였다. 그는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자리를 지킨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그의 침묵은 냉정함이었고 그 냉정함 속에는 철저한 의도가 있었다. 그는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회의에서 누가 실수를 해도 보고가 어긋나도 그는 절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조직 전체의 온도를 조절했다. 한 사람의 감정이 1000명의 분위기를 흔든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늘 조용했다. 그가 젊은 시절 한 임원에게 했던 말이 있다. 조직은 목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은 공기로 움직인다. 그 공기의 온도를 지키는 게 리더다.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이 조직의 공기를 흐리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리더는 그 공기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병철은 침묵을 의사소통의 절정이라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때에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의 말 한 줄은 회의실의 온도를 바꾸고 사람의 방향을 돌렸다. 그는 길게 설명하는 대신 짧게 남겼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리할 때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안다기보다 감정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치를 정해주는 법을 알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도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감정은 손님이다. 머물게 두되 주인은 되게 하지 말라. 그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한다. 그의 침묵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은 곧 신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보며 판단했다. 그는 표정을 말보다 앞세웠다. 조용히 듣고 조용히 결론을 내리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리더십은 말보다 공기로 전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직을 지휘하는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분위기가 무너지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싸우지 않았다. 소리 대신 질서를 세웠고 감정 대신 원칙을 세웠다. 그는 침묵을 판단의 시간으로 썼다. 말을 아끼는 사이 그는 상황을 정리했다. 누가 감정으로 움직이는지, 누가 냉정하게 바라보는지를 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의 한마디는 늦게 나왔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그는 싸움의 순간에도 말을 아꼈다. 싸우는 순간 내 말이 감정에 실리면 이성을 잃는다. 나는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 그의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가 세운 기업이 오래 버틴 이유도 그 전략이었다. 그는 위기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 눈을 넓혔다. 그는 감정을 줄이는 대신 정보를 채웠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는 더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 속에서 그는 길을 찾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가 움직일 때는 이미 마음이 정리된 뒤였다. 그는 말했다. 리더가 감정으로 움직이면 모두가 흔들린다. 리더가 침묵하면 모두가 그 이유를 찾는다. 그 순간 조직은 움직인다. 그의 침묵은 무기였다. 그 무언의 힘이 세상을 바꿨다. 그는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싸움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통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평생 감정의 위험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살아야 한다. 감정은 하루를 바꾸지만 판단은 인생을 바꾼다. 그에게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을 제자리에 두는 일이었다. 그는 분노를 결단으로, 두려움을 준비로, 불안을 통제로 바꿨다.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질서가 있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도 조직도 흔들린다고 그는 믿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기록한다. 셋째, 이성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는 이 3가지를 위기 관리의 최소 단위라고 불렀다. 한 번은 그가 맡은 사업이 큰 손실을 입었을 때였다. 모두가 불안에 휩싸였고 임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책임을 묻자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 정리할 때다. 그는 곧장 손실 내역을 표로 정리시켰다. 감정적 비난은 금지했고 보고서는 철저히 숫자만 남겼다. 그는 손실의 원인을 냉정히 해부했다. 문제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흐름에 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그렇게 위기를 진정시켰다. 감정의 소음을 제거하자 비로소 해결책이 보였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불필요한 소모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라 불렀다. 그 에너지를 흩뜨렸으면 조직이 피로해지고 한 곳으로 모으면 추진력이 된다고 했다. 그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 이유는 감정을 없앤 게 아니라 에너지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시켰다. 화가 날 때 말을 줄이고 손을 움직여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는 화가 날수록 일했다. 그 일은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그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 이병철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이성으로 복구된다. 흔드는 쪽이 아니라 복구하는 쪽이 이긴다.
그가 세운 기업은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숫자나 자본이 아니라 태도의 질서였다. 그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도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 질서가 회사를 살렸고 그 질서를 지키는 태도가 리더십의 본질이었다. 그는 감정의 통제를 냉정한 전략이라 불렀다. 그에게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었다. 그는 늘 명확한 눈으로 봐야 길이 보인다고 했다. 감정은 시야를 흐리게 하지만 통제는 그 시야를 밝힌다. 그는 그 통제를 통해 세상을 움직였다. 그의 직원들은 그를 조용한 폭풍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지만 그가 움직이면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조용함 속에는 두려움 대신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었다. 그는 말했다. 감정을 통제하는 자는 결국 상황을 통제한다.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의 냉정함은 사람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는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리고 폭풍이 잦아들면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판단하자. 그 한마디가 곧 리더십이었다. 이병철은 평생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은 싸움을 이겼다. 그가 싸운 것은 사람도 세상도 아니었다. 그는 늘 자기 안의 감정과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리더란 싸움의 소리를 줄이는 사람이다. 소음이 많을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질수록 조직은 약해진다. 그래서 그는 늘 조용했다. 그의 조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의지의 형태였다. 그는 외쳤던 적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뜻을 알았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행동은 길었다. 그 행동이 쌓여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곧 권위가 되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그분은 화내지 않으셨지만 침묵이 곧 지시였다. 그의 침묵에는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은 언제나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싸우는 대신 결과로 답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순간의 승리를 얻고 결과로 이기는 사람은 평생의 신뢰를 얻는다. 그의 인생은 이 문장의 증거였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이렇게 증명했다. 조용한 리더십은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을. 그의 회의는 조용했고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소리로 풀지 않았다. 그의 판단은 깊었고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억한다. 아니, 그의 침묵을 기억한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결단, 그 결단 속에 담긴 통제, 그 통제 속에 담긴 인간의 품격이 있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확실히 이끌었다. 그는 말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면 상황이 따라온다. 그의 리더십은 그 한 문장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조용한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대신 눈으로 싸웠고 판단으로 이겼다. 그 침묵의 전장은 그를 세상 가장 단단한 리더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싸움이 많은 세상일수록 조용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감정이 넘칠수록 그의 철학은 더 단단히 빛난다. 그가 남긴 진짜 힘은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질서였다. 그는 떠났지만 그 조용한 힘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묵묵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이겼기 때문이다.